아직도 주택가격은 비쌉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안녕하세요, 벅시오프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발표된 광역토론토 6월 거래 현황 자료를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흐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바이어와 셀러들의 실제 심리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6월 거래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던 평균 주택 가격이 드디어 19,000불 정도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던 매물과 판매량 저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상승하던 평균 가격의 흐름이 반전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판매량 측면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보통 광역 토론토 주택 시장은 계절적으로 5월 이후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6월에는 지난 5월 대비 단지 한 건만 감소하면서 꾸준한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지역과 주택 유형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시티 오브 토론토 지역의 콘도 가격이 2만 불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4년 작년 봄 시장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건 평균 주택 가격인데 콘도 평균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랐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이건 홈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른 주택 유형들은 다 아직 하락세죠. 욕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 주택도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시티 오브 토론토의 콘도 유형을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변화의 조짐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재고 매물의 기울기는 다소 완만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신규 매물은 감소하면서 전형적인 여름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물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매물은 완만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추가 가격 하락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변화 이외에는 지난 5월에 이어 6월 거래 현황도 여전히 전체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수치와 언론 뉴스들로 보이는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흐름들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최근 바이어와 셀러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주목할 점은 주택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타진하는 바이어들, 즉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제 의미는 이 잠재적인 수요들이 지금까지의 관망세에서 이제는 주택 구입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나? 라는 고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추세를 증명할 수 있는 통계 자료도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주택들을 거래하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이 잠재적인 수요가 언제 어떻게 주택시장에 주택 구입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입할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고려하면 여름 시장이 지나면서 다소 속도가 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주택시장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바이어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됩니다. 첫 번째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입니다. First time home buyer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판매하고 더 큰 집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분들이죠. 자, 여러분, 아직도 주택 가격은 비쌉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광역 토론토의 평균 주택 가격이 고점에서 20만 불 넘게 하락했고, 특히 단독 주택에 비해서 콘도와 타운하우스는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했죠.
자,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제가 콘도 가격을 60만 불, 그러니까 20만 불에서 60만 불 사이로 설정하고 관리비도 너무 비싸면 안 되니까 600불 밑으로 검색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콘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숫자들이,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숫자들이 다 콘도들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지금 화면에 잘렸습니다만 이 옆으로는 광역 토론토 상에 2567개가 나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관리비가 600불 미만인 걸로 제가 설정을 했으니까 600불 이상인 걸로 하면 더 많겠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콘도 관리비가 비싸면 비쌀수록 콘도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초만 해도 60만 불 밑으로는 원베드 콘도나 원 플러스 댄 콘도 정도가 겨우 가능했는데 지금은 투베드도 가능하죠. 그래서 광역 토론토 안에서 50만 불 밑으로도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생애 첫 집을 포기했던 분들도 아직 여유롭지는 않지만 잘하면 가능한 현실이 된 거죠. 50만 불짜리 콘도라면 10만 불 다운페이에 40만 불 모기지가 필요하다고 가능했을 때 연봉이 8만 불 조금 넘으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콘도 타운하우스를 보시죠. 현재 광역 토론토에 위치한 콘도 타운하우스 중 100만 불 밑으로 얼마나 많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관리비가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600불 밑으로 설정했어요. 물론 이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어있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인기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직도 학군이 좋거나 선호되는 지역에 프리홀 타운하우스라면 100만 불 밑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살짝 외곽으로 눈을 돌리면 가능해졌어요. 여기 보이는 이 매물들이 현재 70만 불, 80만 불대인데 이런 매물들이 2021년 고점일 때 거의 100만 불에 가깝게 판매됐고 때때로 그 이상으로 팔리기도 했거든요. 콘도 타운하우스 관리비가 500불, 600불이 훌쩍 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 이 지도에는 제가 60만 불에서 1밀리언 사이로 검색을 했는데 요 지금 지도 안에 보이시는 요 지역을 봤을 때 922개가 검색됐어요. 콘도 타운하우스가. 그러니까 아직 비싸기는 하지만 다운페이가 어느 정도 모였고 부부가 함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콘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저렴하게라도 콘도를 팔고 타운하우스로 갈아타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여기에 콘도라는 첫 번째 스텝을 스킵하고 바로 타운하우스로 넘어가려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셀러 쪽을 살펴보면 이 역시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는 분들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이직 등의 이유도 있지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저렴하게라도 기존 집을 판매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는 목적이죠. 지금의 주택시장이 바이어 시장이기 때문에 기존 집을 판매한다는 것이 어렵고 그나마도 많이 저렴해야 판매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판매만 되면 셀러에서 바이어로 입장이 바뀌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셀러 그룹은 새로운 넓은 집을 과거에 비해서 적당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기존 집을 저렴하게라도 판매할 발판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시세에서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내려서 가격을 책정하면 큰 어려움 없이 판매가 되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지역이 나쁘거나 해당 유닛에 큰 단점이 있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자, 두 번째 셀러 그룹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먼저 금리가 좋을 때 주택을 구입했다가 리뉴얼을 하면서 높아진 모기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해서 집을 처분해야 하는 분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 지난 10년간 모기지 페이먼트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 이후로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짙은 빨간색이 과거고 2015년이고 옅은 파란색이 2025년입니다. 캘거리도 지금 이만큼 올랐고요. 광역 밴쿠버도 지금 이렇게 증가했죠. 위니펙은 그나마 낫네요. 해밀턴, 벌링턴 쪽 거의 2배가 넘게 올랐죠. 키치너 워털루도 2배가 넘었죠. 런던, 세인트 토마스도 거의 3배 가깝고요. 나야가라 리전도 3배 되겠네요. 오타와도 그렇고요. 광역 토론토도 지금 2배 정도 되죠. 퀘벡, 몬트리올, 할리팩스도 지금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년 전까지 가지 않아도 코비드 당시 최저금리와 지금을 비교해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참고로 이 그래프는 광역 토론토와 밴쿠버의 평균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20% 다운페이를 하고 4% 이자율로 25년 상환을 조건으로 모기지 계산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토론토 같은 경우는 4,500불이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 6,000불이 넘었죠. 밴쿠버 같은 경우는 5,000불이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 7,000불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두 도시 모두 4년 만에 먼슬리 모기지 페이먼트가 1,500불 이상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가인 경우는 어떻게든 버티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만 문제는 투자용으로도 여러 채 주택을 구입한 분들이에요. 여기에 분양 콘도의 클로징을 최근에 한두 차례 하셨거나 앞으로도 추가로 콘도 클로징을 해야 할 분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올 쓰나미를 눈으로 보면서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많지만 특히 콘도 가치가 하락하면서 클로징을 하면서 추가 자금을 투입하거나 높은 이자율로 모기지를 빌리고 있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의 주택시장에서 상당한 셀러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손해를 웬만큼 봐서는 판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분양 콘도의 경우는 최근 15%에서 20%의 다운페이를 모두 포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손해를 봐도 잘 팔리지 않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쇼잉을 한 매물은 2021년 고점에 120만 불에 구입한 타운하우스인데 85만 불에 급매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은 시장에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싼 가격에라도 팔아야겠다고 셀러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당연하죠. 셀러의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더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시세보다도 훨씬 싸게 팔아야 하니 속상하죠. 그러니 이 기대치가 이 위에서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례처럼 어떤 셀러는 큰 손해를 보더라도 자꾸만 빠져드는 듯한 구덩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당 매물을 어떻게든 처분하려고 합니다. 반면 어떤 셀러들은 내년이면 또는 내후년이면 조금이나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어떻게든 해당 주택을 렌트로 돌리고 버티기에 돌입하기도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시점에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결국 선택은 셀러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안내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그렇게 유도해서도 안 되죠.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지금의 주택시장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들과 잘못된 선택의 예상치 못한 결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뒤섞여서 서로의 기대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치열한 생존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주택시장이 바닥에 도달했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급할 건 없지만 슬슬 움직여야 한다는 심리를 엿볼 수 있고요. 반면에 셀러 측면에서는 벌써 3년이 넘는 하락세, 버티기를 그만두거나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그룹으로 확연하게 나눠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 최근에는 혹시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쪽이 조금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현장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지. 제가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셰프의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